따로 부르지를 않았는데 여러 대가 오다 보니까 사고가 나면 이 차가 제일 먼저 나타납니다. 바로 레카라고 하죠. 배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배 기자, 운전하다 보면은 진짜 신기하잖아요. 네네. 사고가 나면 보험사 전화하기도 전에 레카차가 도착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도대체 알고 오는 거죠? 네, 댓글에서도 그렇고 네. 평상시 사람들도 이 비결이 뭘까? 뭐 좋게 말하면 비결이고 이 빨리 달려오는 레카가 가장 먼저 오는 비밀과 이유가 뭘까 되게 궁금해 하시는데요. 네. 이 가장 처음 생각하시는 게 경찰 무전을 엿듣는 거 아니야? 저도 이렇게-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쵸, 그렇게 네. 의심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예전에는 실제로 그런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오. 경찰의 무전을 도감청해서 사고 소식을 듣고 먼저 빨리 달려가는 거. 대단하다. 예. 근데 요즘도 그럴까 제가 궁금해가지고 경찰이나 이제 아니면 진짜 견인업자들한테 이렇게 솔직하게 좀 물어봤습니다. 근데 다들 하나같이 하는 말이 되게 쌍팔년도 이야기다 그거는. 현재 요즘은 그렇지 않는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요즘 어떻게 알고 그렇게 빨리 오냐? 그러니까 정보망이 따로 있나요? 네, 정보망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네. 이게 인적 네트워크 같은 건데요. 음. 고속도로 같은 데 보면은 고속도로를 다니는 노선 버스들이 있잖아요. 광역버스들이나 고속버스. 네, 그런 버스 기사들하고 그다음에 견인업자 레카 기사들하고 이렇게 통화 채팅 같은 걸 한다고 합니다. 실시간으로. 그래서 이제 경부고속도로를 주행하면서 네. 계속 이제 그룹 통화 채팅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모 버스 기사님이 가시다가 네. 어느 IC 근처에 지금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네. 한번 가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통화 채팅해서 얘기를 해주면은 이제 그거를 같이 모임, 어떻게 보면은 채팅 모임을 하고 있는 이제 레카 기사가 재빠르게 먼저 갈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고속도로 곳곳에 감시원 휴민트가 있는 거네요. 휴민트가 있는 거죠. 네. 저만의. 그래서 서로 정보를 실시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가는 것도 있고요. 또 이제 저희가 근데 버스 기사님들은 그걸 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건데 네. 버스 기사님들이 그런 식으로 뭔가 쏠쏠한 정보를 공유를 해주시면은 뭐 나중에 이제 견인업자분들이 뭐 맛있는 밥을 산다든가 아니면 그냥 정말 개인적 친분으로 이렇게 끈끈하게 엮여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정보 공동체가 되는 거죠. 고속도로가 일터니까 네네. 실시간으로 보고 듣는 거를 공유를 하고 그걸로 또 이제 좀 수익이 연결이 되면은 견인업자분들이 정보원이 되는 기사님들한테 맛있는 식사도 대접하고 그런 생태계라고 하더라고요. 하나 더 이제 요즘 많이 바뀐 경향은 이 기사님들이 차 안을 들여다보면은 엄청 큰 모니터를 설치를 해두셨어요. 레카 기사님들이요? 네, 차 안에요. 레카 차 안에. 그 모니터에 보면은 이제 본인이 맡은 경부선 구간에 있는 모든 고속도로 CCTV 영상이 이렇게 분할로 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뭐랄까요, 관제실, 상황실처럼 네. 고속도로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더 빨리 사고 소식을 캐치를 하고 그곳으로 빨리 달려가시는 거죠. 뭐 고속도로 막혔나 안 막혔나 다 볼 수 있게 CCTV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구간별로 돼 있죠. 그걸 다 실시간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조금 이제 적합하게 개조를 하셔가지고 그 모든 CCTV 영상을 한 번에 볼 수 있게 만들어 두셨다고 하더라고요. 우와, 옛날에 레카차 타면 그런 거 없었는데 진짜 신기하네요. 그렇죠. 이제 뭐 네. 아까 말한 그런 무전 도감청이나 뭐 옛날 스타일의 그런 영업 방식이 이제는 불가능해지니까 새로 등장한 비밀인 것 같습니다. 근데 레카차가 진짜 빨리 오잖아요. 네. 막히는 와중에도 네.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법규를 준수를 하면서까지 그렇게 빨리 올 수가 없더라고요. 항상 사고가 났을 때 이제 사고 나면은 차주분들이 신기하잖아요. 경찰보다도 레카차들이 빨리 오니까 이게 비결이 뭘까? 방금 말한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법규를 준수를 하지 않는 것도 있는 거죠. 보면서 너무 위험하다 싶은 장면이 있었어요? 일단 갓길 주행 저희 기사에도 나갔지만 네. 갓길 주행이 정말 좀 제가 직접 촬영을 했거든요. 네. 앞좌석에 이제 경찰차에 타 있으면서 근데 그걸 보면서도 좀 눈을 의심하게 되더라고요. 갓길을 뻥 뚫린 갓길을 시원하게 이렇게 달려가는데 네. 이제 어쨌든 본인은 되게 급한 거죠. 차선을 1차선에서 2차선 요리조리 이렇게 바꿔가면서 하다가 이제 터널 앞에서 정체가 너무 심해지니까 아예 그냥 갓길을 타고 이제 경광등을 켜고 달려가는데 사실 이게 사설 레카차 견인차가 긴급 차량으로 분류되지 않거든요,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뭐 사이렌 소리를 울린다거나 아니면 갓길로 달릴 수 있는 뭐 예외가 있다거나 아니면 차들이 막 꼭 비켜줘야 되거나 그런 차량은 아닌데
어쨌든 본인이 빨리 현장에 가야 되니까 갓길로 조금 무리하게 가시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렇게 가서 제일 빨리 도착을 했습니까? 아니요, 한 발 늦었더라고요. 아이고, 이게 다른 더 질주한 차량이 있었나 보네요. 맞습니다. 그 네. 사고 현장 근처에 있는 차량들이 어쨌든 먼저 도착을 하는 건데 네. CCTV 영상을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앞 터널에서 뒷 터널로 후진을 해서 들어오니까 먼저 선점을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갓길로 빨리 달려간 차량보다도 더 빨리 도착한 거죠. 아, 근데 후진해서 들어올 수가 있나요? 내려가서 저쪽으로 가서 진입을 못 하는구나. 이게 원래 정석적으로라면은 고속도로 순찰 때 순찰차도 이제 반대편 지점을 가려면은 지금 눈으로는 보이지만 네. 건너갈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꼭 이제 IC 톨게이트까지 음. 가서 거기서 회차를 해서 다시 그 지점까지 돌아와야 하는 게 이제 맞는 건데 네네. 원칙적으로. 근데 이제 이런 레카차들은 시간이 생명이고 먼저 도착해야 수익으로 연결되니까 이제 갓길로 이제 후진을 해가지고 그 지점으로 가는 거죠. 세상에 고속도로에서 후진을 한다는 게 저는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내가 사고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사람들이 볼 때마다 정말 네. 이거 아슬아슬하다, 깜짝 놀란다 네. 뭐 이런 반응들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후진까지 해서 달려왔는데 만약에 그날 다른 레카차가 먼저 왔어요. 그럼 그날은 그냥 허탕인 거예요? 사실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저희가 고속도로를 다녀보니까 사고가 생각보다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예를 들어 하루를 이제 시간을 내서 네. 고속도로를 수도권에 있는 고속도로를 돌아보면은 저희가 목격한 사고만 해도 서너 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여기서 놓쳤더라도 뭐 다른 데서 그날 또 견인을 할 수도 있고 네. 또 이제 업체가 있기 때문에 또 업체끼리의 경쟁이 있어서 이 업체가 맡았으면은 다른 업체가 맡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공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요즘 그분들이 하시는 말이 견인업계가 사양산업이다. 뭐 차가 너무 요새 발전을 하고 차가 너무 좋아져서 네. 사고가 옛날만큼 안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하는데 그래도 이제 교통량이 많은 이제 그쵸. 고속도로에서는 네.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네. 그 한 대를 걸면 도대체 기사분들이 얼마를 가져가길래 이렇게 목숨 걸고 경쟁을 하는 건가요? 저희가 그거를 한번 여쭤보려고 굉장히 조금 설득을 많이 해서 어떻게 보면 업계 비밀이고 그쵸. 본인들의 수익과 연관되는 거니까 예. 물어봤는데 뭐 일단 표면적으로는 얘기하시는 게 이제 국토부에서 정해놓은 기준 요금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넘지 않는 선에서 네. 그 상한을 지켜서 보험사에 청구를 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뭐 과도하게 뭐 받는 경우가 없다라고 하는데 일부 업자들은 보험사에 청구하지 않고 견인을 한 다음에 차주를 뭔가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서 정해져 있는 금액보다 훨씬 비싼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거기에다가 이제 플러스로 이제 본인 레카 업체랑 렌트카 업체랑 또 연계가 돼 있거나 같이 보통 영업을 하는 연결돼 경우, 있죠. 예, 있어요. 예. 그래서 렌트카를 이용하면은 거기서 또 수익이 창출되기 때문에 수수료식으로 받는군요. 네, 수익이 예. 창출되기 때문에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경부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서 네. 서울 인근에 있는 정비소로 옮기면은 보통 뭐 10km 이내로 해결이 되니까 뭐 10만 원 선, 10만 원대에서 나오는데 저희가 이제 저희가 인터뷰를 했던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사고가 났는데 차가 부천까지 가 있었거든요. 왜 이렇게 멀리 갔어요? 본인이 아는 정비소에 이제 또 맡기는 경우가 맡기느라. 있어요. 이런 네. 견인, 사설 견인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되면 이동 거리가 길어지니까. 키로수대로 받잖아요, 그쵸. 원래. 네, 그래서 견인 비용이 되게 또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30 몇만 원 네, 나왔던데요. 그쵸? 처음에 50만 원 얘기하다가 또 30 몇만 원으로 줄었다고는 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막무가내로 이제 부르진 않지만 그런 식으로 교묘하게 조금 더 받는 수법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견인차, 레카차 기사들은 하루 종일 사고 나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거의 그렇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전에는 일단은 사고가 많이 안 나기 때문에 네. 이제 고속도로 본선상에 잘 보이지 않는데요. 이분들도 출근하는 시간대나 아니면 대기하는 시간대 지점이 다 어떻게 보면은 차량 교통량과 연관이 있더라고요. 차량들이 정체가 시작이 돼야지 그게 곧 이제 추돌 사고 위험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차가 이제 좀 막히기 시작한다라고 생각할 만한 오후 한 4시부터 저녁 이제 해질 무렵 8시까지 그 시간대가 가장 피크 타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되면은 이제 가장 정체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아니면 오르막 내리막 이제 가다 서다를 반복하다가 이제 조금 방심하면 앞차를 들이받을 수 있는 그쵸. 그런 오르막 내리막 그런 사고 다발 지역에
보통 대기를 하고 있죠. 근데 견인차를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좀 사고가 크게 나야 견인이 돼서 끌려가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냥 일단 어떤 사고가 나더라도 무조건 걸면 되는 건가요? 처음에는 일단은 차가 사고가 났을 때 어느 정도로 파손된지 모르니까 갓길 같은 안전지대로 견인을 해야 하잖아요. 네. 그때는 견인차를 이용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 차가 좀 경미하게 파손이 됐더라도. 네. 근데 견인을 해서 이제 갓길 가보니까 음. 차가 많이 파손된 건 아니라서 자력으로 이제 복귀할 수 있겠다 싶으면은 걸었던 고리를 푸는 거죠. 그러면은 그만큼의 보통 요금만 지불을 하거나 아니면은 혹시 이게 도로공사랑 연계가 된 업체면은 네. 도로공사에서 건당 이제 그 요금을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해결하는 그렇군요. 경우도 있고요. 네. 이렇게 경쟁이 심하면 서로 와서 싸움 나는 경우도 있겠어요. 앞에서 도착하고 뒤에서 도착하고 하면 네. 누가 먼저 도착했는지 잘 모르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견인업 이제 하시는 레카 기사님들과 운전자 사이의 갈등만 있는 게 아니라 경쟁하는 경쟁 업체 간의 신경전이나 네. 갈등도 상당히 심하더라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고가 막 그렇게까지 이제 옛날처럼 많지가 않으니까 네. 이제 사고 나면은 그 건수를 두고 경쟁 업체가 경쟁을 되게 심하게 하더라고요. 저희가 사고 현장에 가보니까 이제 저 업체는 예를 들어서 되게 부당한 요금을 받고 갑자기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는데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업체다. 네. 이렇게 이제 조금 견제도 하시고 사고 난 차량이 4대다 이러면은 동시에 두 업체가 왔으면은 조율을 각자 해서 끌고 두 갈 수 대씩 있네요. 맞는다거나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중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사고가 났으면 제일 먼저 조심해야 되는 게 뭐예요? 견인차 왔어요. 그러면 맨 처음 온 견인차한테 그냥 차 걸면 되는 건가요? 이게 원래 같으면은 이제 다들 보험사 레카를 부르려고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워낙 이제 뭐 온라인상에서도 음. 많이 회자가 되고 이제 뭔가 뭐 실제로 경험한 분들이 많다 보니까 무작정 이제 사설 견인차가 왔을 때 이 레카의 고리를 걸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있어요. 맞아요. 뭔가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보험사 레카만을 기다리기에는 보험사 레카들은 고속도로 상에서 대기를 하고 있던 게 아니라 시가지에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진입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본인이 조금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내가 사고 난 지점이나 네. 교통량을 봤을 때 굉장히 여기가 위험해서 2차 사고가 날 위험이 있다. 이러면은 사설 견인차하고 국토부에서 정한 요금 기준이 있을 테니까 그 정도 가능한지 네. 합의를 한 다음에 군안 동의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작성을 하고 요금은 대충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되는지 어느 정비소로 이제 이동을 할 건지 네. 아니면 뭐 갓길 같은 안전지대까지만 이동을 하는 걸로 합의를 할 건지 그런 거를 상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좀 미리미리 생각을 해놔야 되네요. 네. 내가 사고 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이게 막상 사고가 나면은 다들 당황스러워서. 경황이 없고 정신이 없으시기 때문에 맞아요. 하자는 대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아요. 네. 경찰이랑도 거의 숨바꼭질식으로 잡고 잡히고 숨고 하던데 네. 경찰분들이 주정차 불법 돼 있는 레카차들을 잡으러 다니시는 건가요? 그 업무만 하시는 건 아니라 네네. 이제 고속도로 순찰대가 어쨌든 고속도로 구간을 계속 다니시니까 다니는 와중에 조금 불법 주정차 예를 들어서 안전지대나 포켓차로에 레카차들이 되게 주차장처럼 막 서너 대가 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일단 주차를 할 수 없는 구간에 주차를 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포켓차로 같은 경우에는 비상시 사고 차량이나 고장 차량이 이제 잠시 빠져서 정차하도록 만들어 놓은 곳인데 레카차들이 그렇게 이제 영업을 위해서 줄지어 대기를 하면은 일반 운전자들이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가서 단속이나 계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도 전쟁을 하고 운전자랑도 전쟁을 하고 같은 업계끼리도 전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맞습니다. 경찰분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인 것 같아요. 단속할 때만 바짝 피하. 어떻게 보면 그 밥줄이잖아요. 전쟁이죠. 우리하고도 전쟁을 하고 운전자들하고도 전쟁을 하고 같은 업종하고 전쟁을. 어떻게 보면은 이분들의 뭔가 역할과 도움도 있으니까 필요악이다 이렇게 네. 표현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운전자들한테 좀 닥달을 한다던가 그런 영업 방식이 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네. 또 사고가 났을 때 먼저 달려가서 수습을 해주고 또 뭐 실제로 정말 뭐 위급한 상황에는 뭐 먼저 구조 활동도 하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을 마냥 봉지로 몰아서 압박하기도 힘들고 참 잘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를 하면서 질서를 지켜가면서 영업을 하도록 최대한 이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사분들도 살짝 억울한 면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뭐 일부 업자분들은 본인은 정말 생계형으로 하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보험사랑 연계를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일반 사설 견인차지만 사고가 난 차주분한테 말도 안 되는 영업 방식으로 돈을 번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나름 정직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예전부터 쌓여온 인식도 있고 또 일부 이제 좀 잘못된 행태로 인한 이제 나쁜 인식 때문에 직업군이 좀 네. 매도당하는 게 조금 서글프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일부의 몇 명 때문에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일부의 몇 명 때문에 자꾸 뭐 무슨 문제가 생겨서 안 좋은 친구도 있는 반면에 좋은 친구도 있다. 그래서 뭐 너무 안 좋게만 안 바라. 기사 한 분이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우리가 사고 현장에 안 나가면 고속도로 마비된다. 우리 단체 행동하면 어쩔 거냐. 사실 맞는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들의 역할도 있다. 그거를 너무 뭐랄까요 간과하지 말아달라. 아니면은 또 그것도 인정해달라. 이런 취지인 것 같았습니다. 네. 뭐 너무 뭔가 사회의 악처럼 몰아가면은 우리도 고속도로에서 하는 역할이 있고 또 이제 실제로 이제 기여를 하는 게 있는데 네. 자꾸 이미지가 안 좋아진다. 이거를 염려하시더라고요. 취재하는 걸 보고. 배 기자 본인이 사고가 나면은 레카 재개를 속속들이 취재를 했잖아요. 네네. 사고가 났다. 그러면 레카차가 세대가 막 달려왔어요. 그럼 차에서 내려서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뭐라고 해야 돼요? 아, 세대가 왔다. 네. 아, 일단 아까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데 좀 상황을 볼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2차 사고 위험이 크다 싶으면은 레카 견인 업자들한테 어느 정도까지만 이동을 하고 싶고 이거에 대해서 뭔가 국토부나 아니면 통상적으로 규정돼 있는 요금만 받겠다.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기록으로 남겨놓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사실 이런 방법도 있는 게 교통량이 많지 않은 한적한 도로라면은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왔을 때 한번 상황을 살펴보고 2차 사고 예방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수습을 해서 나갈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도로공사에서 연계된 이제 견인 업체에서 나와서 이제 또 견인을 안전지대까지 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방안도 고려를 해볼 것 같습니다. 어렵네요. 네,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이게 제가 이렇게 말은 하지만 네. 막상 저도 사고 나면은 가서 정신을 못 차리고 네. 그냥 일단 빨리 이 장소를 2차 사고 안 나게 빠져나가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운전자의 판단에만 기대기는 조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제도적으로 이제 견인 요금을 뭔가 이제 명시적으로 해놓고 그쵸. 네. 네, 영업 방식도 이제 법규를 준수해가면서 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아, 교통법규 나몰라라 하는 돈 없는 업자들만 좀 정리가 된다면 맞습니다. 그냥 서로 믿고 맡기는 신뢰 사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오늘 배준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